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미 내공학과에서 온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그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라는 곳을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박사과정을 밟으러 이제 미국의 MIT라고 하시나요? 네, 거기서 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계공학 그리고 전자공학을 이제 융합적인 학문을 하면서 했던 분야가 바로 이 뇌공학이라는 파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뇌기계 인터페이스, 즉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연구재단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뭐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뇌기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정의를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BMI라고 하는 기술은 결국에는 뇌랑 기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는 연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둘이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만들면 그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신호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 뇌에 쏴주면 그게 뇌기계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유명한 예들을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파킨슨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파킨슨병은 되게 현대인한테 진짜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이제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몸을 막 떨어야 되는 이런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뇌공학자들이 개발한 기기를 사용하는 법이에요. 자, 리모컨이 있죠? 탁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움직임이 멈추죠. 네, 이런 이제 신기한 일들이 사실은 가능한 이유는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선이 있죠. 이게 뇌에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심장 박동기 우리가 그 많이들 쓰는 페이스메이커랑 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선이 올라가서 뇌의 특정 부위에 굉장히 가느다란 마이크로 전극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기 자극을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뇌의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분비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파킨슨병이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강제로 자극을 해줘서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게 자그마치 한 1980년대 이제 오래 전이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 태어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술이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돼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재활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 제인 셜맨이라는 환자는 이제 머리 밑으로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의 이제 뇌에서 어떤 기계 장치가 신호를 읽고 있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로봇 팔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를 짚고 그다음에 물건을 짚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로봇 팔이 그냥 이게 주변에서 막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즉 뇌에서 콜텍스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신호를 읽어서 내가 어떻게 팔을 움직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로봇 팔에다가 쏴주면 저렇게 자신의 팔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해서 지금 팔이 없는 분의 로봇 한데 붙이면 그리고 뇌랑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의수를 자기의 의지와 동일하게 움직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기술이 벌써 놀랍게도 2013년 벌써 10년이 됐네요. 개발이 돼서 지금 환자들에게 굉장한 희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스티브 호킹 박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유사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마비 환자분인데 뇌에서 신호를 읽어서 키보드나 커서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이미 스탠포드에서 개발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원숭이가 있는데요. 원숭이가 이렇게 처음 절뚝거리죠, 다리를. 그래서 다리가 못 쓰게 된 원숭이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의 이 말초신경이라고 부르는 부위에다가 기계를 연결해 가지고 딱 켜주면 다시 걷죠. 이렇게 좀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팔을 못 움직이고 다리를 못 움직이는 분들의 신경을 건드려서 우리 뇌랑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시 걷게 만들고 다시 몸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중에 하나다. 즉 재활을 위한 BMI는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람한테 쓰이고 있습니까? 네. 왼쪽에는 미국의 케이스인데요. 그 팔을 원래 못 움직이던 분이에요. 여기에 팔에다가 전극을 막 감싸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물건을 옮기는 일도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이 EPFL 로잔 공대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예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의 척수 부분에다가 굉장히 얇은 전극을 집어넣고요.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호를 막 집어넣어 줬더니 다시 이렇게 걷고, 심지어 아까 파킨슨병이 걸린 환자도 정상적인 걸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최근에 막 보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재활을 위한 뇌기계 인터페이스 BMI 기술이었고요. 또 다른 예를 좀 보겠습니다. 장애 극복을 위한 뇌기계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각기관이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 코, 입.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제 저같이 좀 재미없는 과학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부 자극이 있고, 뭐 눈을 보죠. 눈은 어떤 시각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관이 그 감각기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뇌가 이해하는 신호는 어떤 신호죠? 전기신호. 전기신호입니다. 우리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전기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죠. 즉 시각 정보를 전기 정보로 바꾸는 게 눈이고, 후각 정보를 전기로 바꾸는 게 코고, 그리고 미각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게 우리 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저같이 뇌기계 인터페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꽤 많은데 라는 생각 말이죠. 자, 시각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네, 센서도 좋고, 조금 더 일상적인 단어로는 카메라. 그렇죠? 카메라는 시각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자, 그러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결국 그 정의를 카메라랑 같은 정의를 갖고 있다면 카메라를 뇌랑 연결시키는 것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바이오닉 아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세컨사이트라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 뭐 여기 분들도 뭐 스타트업 이런 거에 되게 요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는 이제 맹인분들을 위한 이런 이제 선글라스를 만들었어요. 이 선글라스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시각 정보를 전기로 변환해서 눈 뒤에 있는 옵틱 너브라고 하는 신경에 쏴주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을 대략적으로 보고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 지금 이식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 와우가 코클리아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장비인데요. 역시 이제 그 보청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신경에다가 쏴주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만 명이 이식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인공성대라는 기술도 있는데, 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피커로 내뱉어 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인공 피부 기술도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 연구실도 많이 연구를 하는 건데,
아까 그 로봇팔을 움직였던 재활 장비 있죠. 그거랑 같은 장비입니다. 근데 꽂는 부위가 달라요. 이 지금 과학자가 로봇팔에 어떤 손가락을 만지고 있는지를 지금 눈을 가려는데도 맞추고 있죠. 이거는 그런 이제 로봇팔에 있는 센서가 어떤 센서가 만져지고 있는가가 사람의 뇌에다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피부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인공 피부 기술들은 어디다가 쓰일 수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환자, 뭐 화상 환자가 이제 피부가 없으면 일단은 일상적인 감각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짚는 거 이런 거 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쥐고 있는가는 감각이 있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한테 피부를 제공해 드리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의수 같은 것들, 의족 같은 것들을 이제 달고 계신 분들이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뭘 만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 또 인공 피부고요. 좀 더 일반인에게 다가가 보죠. 여기 어머님들 좀 계시는데 그 홈쇼핑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홈쇼핑 살 때 뭐 어떻게 사세요? 그냥 뭐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보고 예쁘다 사자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뭐 되게 촉감이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뭐 무스탕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얼마나 이게 부드러운지 지금 뭐 제대로 이제 그 만들어졌는지를 좀 만져보고 사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에는 전기 신호를 우리 피부에다가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래에는 뭔 장갑 같은 게 주겠죠. 홈쇼핑에서 장갑을 막 뿌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끼고 그 저기 쇼 호스트인가요? 가 이제 막 이렇게 민크 코트를 만지면은 그 장갑에서 그걸 만지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얼마 뒤에는 올 겁니다. 삼겹살 사고 싶은데 지금은 그냥 치 소리만 나죠. 근데 나중에는 냄새도 맡고 맛도 좀 보고 홈쇼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이렇게 감각과 관련된 뉴럴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나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약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핫한 단어라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전자약은 말 그대로 약입니다. 이제 약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약을 이제 물하고 같이 먹죠. 근데 약은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기관은 소화기관이죠. 그래서 먹고 소화기관을 지나서 이게 혈관에 흡수돼서 순환기관을 돌아서 우리 몸에 탁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약입니다. 혹은 약 먹을 시간이 없으면 바로 주사하죠. 그래서 혈관에 돌게 만들죠. 우리가 보통 온몸을 고치고 싶지는 않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거기만 고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자면 온몸을 돌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작용이 굉장히 있습니다.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장기에 다 가서 조금씩 부작용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온몸을 돌아가서 그 되게 조그만 부분만 저희가 원하는 고치고 싶은 부분에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약의 거의 유일한 약점인데 그런 거를 이제 전자약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GSK, 사노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 이상한 기업이 하나 있죠. 구글. 네, 구글이 요즘 약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장기들은 신경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결국엔 컨트롤 보드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신경을 켰다가 껐다가 막 자극을 했다가 말았다가 막 이런 것만으로도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정 부분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부작용들이 없고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런 것들이 미래형 전자약 장비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해 보고요. 오신 김에 이제 좀 저는 이제 바이오 교수기도 하니까 좀 설명 꿀팁 같은 걸 드리면 여기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신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사지 많이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 그런 신경이 여기를 지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물론 뭐 물리적으로는 매우 간접적인 효과겠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쏴주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간질 혹은 조금 더 일반인용으로는 두통을 이제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된 바가 있고 실제로 상품도 요즘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면역 반응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몸은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뼈가 삭는 거죠. 관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질 자극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게 바로 전자약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 그 너무 요즘에는 또 좋은 약이 나와서 많이 이제 침체되긴 했는데 그 초고도비만 환자들 식욕이 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위에 붙어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됐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전자약이라는 부분은 그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전자 장비랑 주변에 있는 통신 장비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병원을 몸에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신경보 중에서 이제 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인류가 풀어야 될 숙제다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어린이들 네. 이게 더 잘 들리나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어린이분들도 뇌 여러분들이 더 관심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풀기 뭐 어려운 문제고 저도 뭐 나름 젊은 교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큰 화두 이슈가 뭐였냐면 그 부모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게놈 프로젝트. 그렇죠? 다 유전자 지도를 다 풀겠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가 그 뭐 건강이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 풀었죠. 유전자 해독을 다 했습니다. 물론 그거의 조합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뭐 정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 개념 프로젝트 때문에. 근데 또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죠. 이 끝났으면 와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다음에 뭐 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든답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가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을 다 모셔서 물어봤어요. 어, 우리가 이제 진원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이 다음에 인류의 미션을 뭘로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열의 아홉은 뇌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거고요. 실제로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에서 뇌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뇌지도 제작을 위한 기술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느끼고 보고 사고하고 움직이고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이란 게 뭐고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조금 더 몸에 체감되기로는 이런 신경 질환 자체를 뇌신경 질환 자체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치매 여러분들을 이제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일 거예요. 2060년 몇 명이죠? 332만 명. 네, 10분의 1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이 정도로 이제 그 위험하고 이제 많이 걸리는 병이면은 무조건 지금 왜 치매가 일어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건강 그리고 뭐 장애 극복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에서 그런 이제 것만으로 그런 거 말고도 조금 더 신기한 기술이니까 좀 사이파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 분야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신기해하실 것 같아서 몇 개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도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뭐죠? 아바타입니다.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다 보셨나요? 네, 거의 뭐 안 보신 분 없겠죠. 네, 저도 이제 그 원, 투 둘 다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아바타는 말 그대로 그 영화를 보시면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여기 캡슐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해병이었나요? 해병됐나요? 그 주인공이 그 캡슐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딱 감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계가 막 작동이 되면서 저기 나비족이라고 하는 파란색 몸이 이 해병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게 아바타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 캡슐은 뭘까요? 어, 바로 이 캡슐은 우리의 뇌나 아니면 신경계가의 신호를 읽는 장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거를 그대로 무선 통신으로 쏴줘서 저기에 있는 몸을 움직이게 만들면, 그러면 그게 아바타고,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정의와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바타가 실제로 가능한가를 실험한 교수님이 있어요. 네,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이제 지브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편의를 위해서 위에 있는 원숭이를 원숭이 A, 그다음 밑에 있는 원숭이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원숭이 A가는 평소에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친구예요. 어떤 훈련이냐면 모니터가 있고 커서를 초록색 원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사과 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조이스틱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탁 해서 먹고 착 해서 먹고 이러는 거죠. 그런 이제 몽키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B가 있는데 얘는 평소에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하신 거는 원숭이 A의 뇌랑 원숭이 B의 몸이랑 뇌기계 인터페이스 장치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는 재우고 A는 잠시 몸을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모니터를 바라보게 했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다 상상하기 쉬우시겠죠? 원숭이 A가 그냥 모니터 이렇게 보고 있고 저 다른 방에 있는 원숭이 B의 몸이 조이스틱을 쫙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추면 상하 주스가 나오고 둘 다 못 먹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아바타가 실제로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저희 분야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뇌랑 몸이랑 연결을 했지만 뇌랑 연결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읽고 쓰면 끝이니까. 자, 그러면 사람의 뇌랑 사람의 뇌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들면 저희가 아는 텔레파시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텔레파시 게임을 하는 이라는 그 개념을 창시한 분들이 여기에 워싱턴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대학원생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입니다. 네, 교수님들이 어떤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모자를 두 개가 다른 종류인데 이 모자는 그 나중에 말씀드릴 EEG라고 하는 그 뇌의 신호를 읽는 장비예요. 그리고 여기 이 모자는 뇌를 자극하는 장비입니다. TMS라고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실험은 뭐냐면 이 두 분이 다른 방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는데 이 그 왼쪽에 계시는 분이 계속 그 키보드를 이렇게 막 손가락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움직임에 대한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특정한 부위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신호가 딱 감지가 되면 무선으로 이 방에 이 위에 있는 수모 장비에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모가 그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곳에다가 뇌자극을 딱 주면 이 교수님이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뭐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뭐 물론 뭐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나중에 더 개발이 많이 되면 아마도 그 생각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저기에 전달을 하고 뭐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일상생활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거겠죠. 그 지나가다가 뭐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불 켜고 싶으면 이렇게 딱 생각하면 불 딱 켜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온오프 신호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제 막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조용히 이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될 때, 뭐 군인분들은 그런 그 케이스가 있으시죠. 그럴 때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호를 딱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파시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그 무선하니까 생각이 나면 아까 그 인공 피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무선으로 굉장히 멀리 쏴주면 더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너무 안고 싶고 뭐 그 악수하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굴 봄과 동시에 내 몸에다가 자극을 좀 줌으로써 진짜 내 아들, 그 딸과 이렇게 앉는 느낌이 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나중에는 뭐 각국 정상이 악수를 진짜로 이렇게 그 무선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화상 통화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좀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리면 뭐 그 아마도 각각 그 느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 요즘 친구들은 어떤 가수를 좋아하죠? 저희 아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팬들은 아이유랑 너무 악수가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 실제로 이제 그 당첨돼서 아이유 악수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악수하는 느낌을 디지털화해서 전기 신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아까 장갑 장비 뭐 이런 것에다가 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연예인과 악수하는 느낌이 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재미있는 예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 상상과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뭐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연구도 해보시고 이러면 되게 재밌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다 연구실 내용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런 연구적인 내용이 실생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이 사람 때문에. 네, 익숙하시죠 이제는? 이제 전 세계인이 알게 되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뭐 테슬라, 뭐 스페이스X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 가장 최근에 만든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럴링크라는 기업이에요. 이 뉴럴링크라는 기업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뉴럴링크는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는 이래요. 앨런 머스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리고 근데 뭐 보디가드도 있고 근데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AI 이거 너무 발전이 너무 빠른데 곧 이제 인류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근데 앨런 머스크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AI가 사람 뇌보다 더 똑똑해지려면 좀 많이 걸리나요?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그거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진짜 우리 죽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뇌라는 걸 공부를 해보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걸로 컴퓨터를 돌리는데 실제 컴퓨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게 효율로 우리가 뇌를 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은 네, 뭐 지금 AI의 상태로 보면 좀 많이 멀었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단 우리가 그 컴퓨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속도. 우리 계산 절대 못하죠. 그 계산기보다 빠르게 못하죠. 그리고 저장 용량. 우리 기억을 절대로 컴퓨터만큼 못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을 우리 뇌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아마도 사람이 훨씬 더 풍요롭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칩이 이제 뇌랑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제시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 과정 속에서 그 효율과 더 고등한 감정이든 사고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포기한 그런 단순한 것들을 컴퓨터한테 위탁을 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쓰게 하는 그런 게 뉴럴링크가 처음 만들어진 계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여드린 저도 개인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이 되는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비 환자, 뭐 장애 극복. 그래서 뉴럴링크도 최근에 방향을 선회해서 이렇게 그런 기술을 발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매년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개발했어요. 그게 되게 속도가 빨라요. 원래 이제 쥐였다가 이제 돼지 원숭이 이제 핑퐁하는 실험까지 보여줬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마비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하고 그렇게 작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럴링크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브레인 타이핑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가 아니라 좀 더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더 유익한 그런 이제 좀 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신경 신호를 뇌 신호를 읽는 기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쏴주는 기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저희 연구의 핵심이고 거의 전부 다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를 자극하는 기술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뭐 중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생물 배우면 뉴런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돼요. 그게 신경세포고요. 우리의 뇌를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세포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뉴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전기적 방법,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제 전위차를 이용을 해서 신경 신호를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두 번째, 신경과 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이 화학적 방법을 써요. 보통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시냅스라는 곳에서 화학물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뇌나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쓰거나 화학적 양법을 쓰거나 이러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당연히 전기가 훨씬 선호가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기술들은 다 전기 자극을 기반으로 한 뇌 자극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 DBS 뇌신모 자극술.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죠. 파킨슨 환자 탁 멈추는 거. 실제로 그 전극을 뇌에다가 임플란트를 해서 자극을 줘서 우리가 효과를 얻는 것들을 뇌신모 자극술 DB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이제 그 질병을 가지고 살기 힘드신 분이 아닌 이상 누가 내 뇌에다가 전극을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심각한 환자일 때나 필요한 일이고 실제로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뇌를 자극하는 기술들이 현재의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여기 TMS라고 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병원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뭐 우울증 치료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 이제 물리 수업에서 그 시험 기간이 되면 그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러기 시작해요.
네, 이 전자기 유도라는 건데요. 이게 플레밍 오른손 법칙 뭐 이런 거죠. 헷갈리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 또 틀리고 이러는데, 자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유도를 해서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를 자극하는 기술이 바로 TMS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DCS라는 거는 최근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밴드 같은 거 있죠. 이 밴드가 뇌에다가 머리에다가 전기 신호를 쫙 쏴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거는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그 TDCS 경두계 징유자극법을 이용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뇌질환 장비를 개발을 해서 가장 먼저 출시한 기업이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와이브레인이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 와이브레인이 CES 같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막 상도 타고 뭐 이러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런 것들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이 두 가지 기술이 되게 정확할 것 같은가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자기장을 이만큼 주고 이것도 뇌 특정 부위가 아니고 머리 전체로 쏴주고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초음파, 집속 초음파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모아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탁 자극을 해가지고 뇌의 특정 부위만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바로 그 미래 뇌기계 인터페이스 자극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전기장 간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굉장히 빠른 주파수에는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주파수랑 더 빠른 주파수랑 같이 일으켜가지고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부위에서만 되게 느린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뇌를 자극하는 기술. 그런 것들도 TIS라고 불리는 이제 미래형 뇌기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운데, 이제 우리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신경 세포가 있어요. 다 뉴런도 다 같은 뉴런이 아니고 A 타입 뉴런, B 타입 뉴런, C 타입 뉴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딱 쏴주면 보통 전기는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A, B, C 얘네들이 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자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의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 개발한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가 아닌 다른 자극, 예를 들면 빛 이런 걸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광유전학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광유전학 오늘 여기 토요 특강, 토요 과학 강연 와서 그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아는 척을 더 하고 싶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강력 추천드리는 게 이 광유전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옵토지네틱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옵토지네틱스 광유전학은 뭐 조만간에 뭐 노벨상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억을 하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신문 보면서 광유전학 이 노벨상을 탔대. 맞아. 그때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카이스트에서 왔고 대전에서 왔고 뭔가 탈 거라고 했어. 그 카이스트 교수 맞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재밌을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유전학이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을 해서 뇌를 자극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빛을 이용을 하는 애들이 있죠. 그 해조류 이런 애들, 그런 바다의 해양 조류들 중에서는 빛을 이용을 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의 유전자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뉴런에다가 탁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은 우리의 뉴런도 빛에 반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여기 CHR2, MPHR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그런 이제 유전자의 종류이자 그 유전자로 발현되는 프로틴 채널의 종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CHR2 채널 옵신 2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 빛을 빡 쏴주면은 얘가 그 신호가 탁 옵니다. 얘네가 양이온 채널이기 때문에. 반면에 MPHR은 이제 노란색 빛을 딱 쏴주면 음이온을 이용시키기 때문에
오프, 이니비션을 해요. 오프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술은 그 굉장히 복잡한 전기 회로와 같은 우리 뇌를 온 오프 스위치를 막 꽂아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의 빛을 딱 주면은 해서 컨트롤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제 설명이 안 들리는 게 뒤에 옆에서 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전혀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란색 빛을 딱 쏴주면 갑자기 쥐가 막 뛰죠. 그것도 한 방향으로 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쥐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든 쥐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M2라고 하는 모터 콜텍스 부분에다가 파란색 빛을 팍 쐬면은 그 부위가 움직임과 그 속도에 관련된 그런 그 뇌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뭐 쥐를 조정하려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쉬운 기관이라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뭐 치매랑 관련된 그런 그 신경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거기만 빛에 반응하게 만든 다음에 자극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이 광유전학의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노 입자라는 걸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에 반응하게 만드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열에 반응하게 만드는 과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 열을 제공하려면 아까 그 유전자 채널이 한 43도 정도 되면은 갑자기 이제 신호가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43도를 온몸에 쬐면 우린 죽겠죠. 우리 체온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나노 입자라는 겁니다. 그 이제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각 그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CT 이런 거 찍으신 분들은 이제 조영제 먹고 이렇게 막 하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 이제 나노 입자를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이미징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배출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종류인데 이 나노 입자를 우리가 원하는 뇌 부위에다가 딱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마치 나노 로봇처럼 그 다음에 자기장을 쫙 이렇게 주면은 거기서 되게 나노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로 이렇게 열이 나요. 그런 그걸 통해서 뇌를 자극하는 기술이 바로 이 이제 나노 입자용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어떤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여러분들이 그 군대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전투는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훈련소 저는 이제 공군을 나와서 진주의 훈련소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은 다치는 그 병사들이 꽤 있어요. 뭐 훈련이 진짜 힘드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순간적으로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해군은 더 하겠죠. 배 위니까 병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기계 장치가 있어요. 야 가져와. 그래서 이제 뭐 기계 장치를 가져와서 다리가 다쳤다 이러면 다리를 넣고 자기장을 지잉하면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안 느끼게 만드는 기술.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그 꿈꾸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자극 기술이었고요. 이제 측정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측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똑같습니다. 우리 뇌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신호를 정밀하게 읽을 수 있으면 그게 뇌기 인터페이스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읽는 디바이스, 간단하게 말하면 전극, 이 발전이 결국엔 이 기술의 발전이 됩니다. 이 환자의 그 중증도에 따라서 다양한 전극들이 개발돼 있어요. 이 EEG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고 이게 두피에다가 전극을 탁탁탁탁 붙이고 젤 같은 걸 넣어줘 가지고 우리 그 신경세포 뇌 신호를 읽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것도 개발할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머리카락이 있고 이러면은 되게 이제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있죠. 네, 그런 이런 EEG 기술 을 또 개발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쓰게 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최근에 또 시류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중증 환자다 이러면 우리가 두개골이나
뭐 두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호가 되게 감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뇌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뇌 위에다가 이런 전극 어레이를 올려서 신호를 받는 기술이 바로 이코그, 이코지라고 불리는 기술이고요. 이걸로도 신호가 너무 감쇄가 됐다. 더 정밀하게 읽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삽입 전극을 써야 되는 거죠. MEA라고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뇌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신호를 읽어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마비 환자나 아니면 장애 환자에게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이 현재의 전극 디바이스입니다. 미래 기술들은 이런 탈부착식 전극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더링크라고 있는데 이게 뉴럴링크에서 만들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더링크라는 제품을 보면은 그 굉장히 얇은 실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물질, 폴리머, 뭐 플라스틱이죠. 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고, 그게 굉장히 얇아서 머리카락처럼 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신경 신호를 그 재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고 이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더링크라는 제품이 뭐 아직까지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앨런 머스크가 발표하는 건 뭐냐면 이그 브레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 세포 사이사이를 지나가서 전혀 부담 없이 그 마치 우리가 주사기 찌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전혀 불편함 없이 되고 그거를 껐다가 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라식 수술까지 될 거다. 그냥 한 2시간이면은 이거 임플란트 해서 쓰고 그다음에 필요 없으면은 떼고 뭐 이런 세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작고 엄청나게 부드러워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 마치 스텔스 기능을 가지는 디바이스 뭐 이런 건데요. 우리 몸이 평생 살아가면서 뭔가 그 질병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때 그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 수도 없고 인식을 하지도 못하고 불편함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아마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용을 원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도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공학적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체 적합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얼마나 안전한가를 얘기하는 그런 척도예요. 바이오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얇은 마이크로 파이버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움직이고 있고 특히 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심장이 뛸 때, 혹은 마치 운동을 할 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가 흔들릴 때 들어있는 장비가 같이 이렇게 흔들려주면 상처가 안 나겠죠.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 굉장히 특수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바이오 시간이지만 아주 그 토막시 시간 알려드리면 이런 그 전극 같은 거 마이크로 전극을 만드는 공정들은 다 그 실리콘 뭐 아니면 금속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포토리소그래피라고 그 빛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패터닝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삼성 이런데 반도체 만드는 공정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부드러운 물질에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새로운 공정이 필요하고 저희 연구실 가보면은 이런 커다란 타워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비는 그 원래 광섬유를 뽑는 데 쓰는 장비예요. 여러분들 광섬유 아시나요? 그 태평양 밑에 몇천 킬로미터 깔려 있죠. 그게 이제 빛을 전달을 해서 통신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광섬유입니다. 그리고 그 광섬유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타워로 만듭니다. 요거는 소형 타워고 저희 연구실에 그 엄청나게 큰 대형 타워 10m짜리 타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따만한 그런 원기둥 같은 거를 넣어요. 그리고 그 원기둥에 열을 천천히 올리면서 약간 물력 같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기면은 이렇게 쫙 줄어들면서 마이크로 파이버가 됩니다. 그게 광섬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커다란 구조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거를 넣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죠. 크니까. 그런데 요거를 아까 같은 공정으로 쭉 뽑으면 이게 유지된 채로 마이크로 파이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이 장비고요. 저희 연구실 가면은 이런 파이버를 박사과정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뽑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빛으로 뇌를 자극하는 기술, 그리고 여기 이건 게 전극인데요. 이런 이제 전극으로 뇌 신호를 읽는 기술, 컴퓨터로 옮기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그 파이버들 장비를 막 당겨도 그리고 막 굽혀도 기능을 잃지 않는 그런 파이버들을 만들 수가 있고, 아까 뇌 실험도 가능하지만 혹시나 약간 징그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눈을 감으세요. 네, 네 이렇게. 근데 신기해서 눈을 뜰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빛을 이렇게 딱 주면 다리를 떨죠. 네, 이게 그 아까 말한 광유전환 기술을 척수에다가 이제 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을 따다다닥 쏘면은 이 척수랑 다리 근육의 다리 신경,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떨어요. 다시 이거 어디에 쓰인다고요? 의수, 의족.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그런 이제 의수나 의족, 로봇파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빛을 이용한 기술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접 촬영이라고 돼 있죠. 네. 출처를 알려달라 그래서 네. 그 제가 이거 했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 직접 촬영이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이런 파이버들은 이제 이런 뇌기계 인터페이스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연구실에 있는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은 이 뇌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파이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섬유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커다란 센서를 파이버로 작게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로봇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센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액추에이터, 인공 근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근육이 굉장히 얇은 그런 섬유의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로봇에 쓰이는 이제 바이오닉 맨을 위한 인공 근육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실 같은 수술용 실이 있겠죠. 거기에 수술용 실이 막 약을 뿜는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촥 이렇게 매듭을 묶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심지어 이제 파이버형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런 센서 혹은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을 실 형태로 뽑을 수 있으면 그게 옷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을 우리가 배틀 같은데 이게 직조를 하면 직물이 되죠. 그리고 직물은 옷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되게 저희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연구인데, 여기 옷에 그 키보드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옷에 이렇게 키보드를 쳐가지고 그 디스플레이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몸에 있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전극도 막 있어서 뭐 그 좀 재밌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 위장의 신호를 옷에서 읽어가지고 여기 띄우면 I'm hungry 이렇게 띄웁니다. 배고파요라고 띄우는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실제로 우리의 이제 스마트 의류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런 파이버가 기능성 파이버가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이게 의미한 바는 되게 크죠. 일단 스마트 의류가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바이오 측면에서도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걸 잠시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에 병원을 가지고 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질병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옷은 맨날 입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생활하면서 좀 걱정할 필요 없이 내 몸의 상태를 직접 옷이 측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거를 무선으로 병원에다가 물론 동의하면 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근데 이거 신호가 이상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원하세요 이러면은
이제 그때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먼 미래에는 그런 이제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자약 같은 장비가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일단은 스티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하고 그렇게 내 몸 자체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평생 사는 세상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고 이것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한 거,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발표도 안 한 기술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인공 식물 프로젝트입니다. 자, 뇌 기계 인터페이스, 뇌랑 기계랑 연결한다고 했죠.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되게 특별한 학생이 한 명 찾아왔어요. 교수님, 뇌도 재밌는데 저는 식물이 너무 좋아요. 저희 그 기숙사에 식물 엄청 키웁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한 소리가 생물과 무생물을 연결을 하는 게 교수님이 제일 잘하는 거라면 저는 그 생물을 식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 카이스트 화학과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이런 겁니다. 인공 식물 만들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 콘센트를 찾죠. 근데 어쩌면 먼 미래에는 가로수에다 꽂으면 충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와이파이를 뿜는 꽃, 미세먼지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나무. 더 멀리에는 여러분 영화 마션 보셨나요? 네네, 거기 화성에서 감자 농사를 짓죠. 그걸 위해서 이제 인공 뿌리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식물이랑 접붙여주고 척박한 토양에서 얘가 물을 쫙 흡수를 하고 그리고 막 소금물이면 그걸 필터링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우주 정착이나 뭐 해양 정착이나 뭐 이런 데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연구를 하는 친구들이 저희 연구실에 있습니다. 귀엽죠? 뭐 이런 거. 네, 이거 인공 뿔이에요. 네, 인공 줄기고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 연구실이 하는 거고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신경 인터페이스 연구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기계 장치와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아니면 질병을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를 저희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과학적인 것들은 아까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린다면 제가 인터페이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만든 그림인데 미래 세계는 초연결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연결이란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가 구분짓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걸 무생물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혹은 바이닝맨 혹은 아티피셜 플랜트 인공식물 같은 것들 이 뿐만 아니라 마치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감각기관에서 만드는 것들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품이 여러 가지 장비랑 연결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다 연결을 함으로써 세상에 많은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잠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